싸움에는 변수가 참 많다. 누가 이긴다, 누가 진다는 건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시라소니의 싸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변수는 많다. 거구의 흑인과의 싸움 초반에는 상대의 괴력에 밀린 시라소니가 고전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싸움이 길어지면서 술집 안은 여기저기 부서지고 맥주를 담은 통이 터지면서 바닥은 물바다가 되었다. 끈적끈적하고 미끄러운 바닥에서 거구의 흑인은 당황했고 이런 상황에서의 싸움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시라소니에게는 별일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그런 환경을 이용해 벼락 같은 박치기로 거구 흑인의 턱을 부숴버렸다. 당시 활동하던 레슬링 국가대표 황병관도 충분히 강했겠지만 길거리 싸움 기준으로 조선 최강의 주먹 사인을 꼽아보았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은 구마적, 신마적과 김두한 이전의 종로패 두목이었던 김기환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강력했지만 실전 싸움 기록이 부족한 185cm 유도로 단련된 전라도 최강 주먹 김무옥, 186cm의 김두한 절친 김동해, 시라소니에게 패하긴 했지만 이북 최강의 주먹으로 군림하던 박두성도 제외하였다. 또한 시라소니 이후 최고의 주먹으로 꼽히는 조창조, 고아 출신에서 천안공까지 성장한 조일환 등은 다른 세대로 분류되어 이번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4위 홍영철. 별로 잘 안 알려진 주먹이지만 그의 실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맞짱 실력을 두고 당대 최고 중 하나였었다고 입을 모은다. 소공동 보스로 알려진 홍영철은 평양이 고향인데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고 한다. 남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 면해보고자 운동을 시작한 그는 온갖 무술과 수많은 싸움 경력을 통해 당대 최고의 주먹으로 평가받기에 이른다. 또한 홍영철은 당시 주먹으로는 드물게 대학 출신으로도 유명했다. 당시 학생 주먹의 양대 산맥이었던 건대 유지광이 존재했지만 실제 실력에서는 홍영철이 한 수위였다는 게 주먹가의 중론이었고 그는 지금도 학생 주먹의 원조로 불리운다. 도수 높은 안경을 끼고 싸우는 걸로 유명했는데 맞아본 기억이 없기에 벗지 않는다고 한다. 매끈하고 여성스런 외모와 함께 깨끗한 매너로 말미암아 기생들 사이에서는 홍영철과 함께 있어 보는 게 꿈이었다는 기생이 당시 서울 바닥에 상당수 존재했다고 한다. 그러나 홍영철을 주먹 세계에서 인정케 한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발차기 때문이다. 현존했던 모든 주먹 중 발차기 하나만 따지고 보면 홍영철을 능가할 자가 없었다는 게 그 당시 주먹가에 떠 돌던 이야기였고 홍영철이 한번 뜨면 대여섯 주먹이 추풍 낙엽처럼 무너진다는 일화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날렵하기 그지없는 주먹이었다. 맞짱 승부에서도 주먹계를 떠나기 전까지 패한 역사가 없는 걸 주먹계에서 공인받은 몇 안 되는 주먹 중 하나였고 그로 말미암아 당시 동대문이나 명동파 등 대형 조직에서도 소공동파를 절대 무시할 수 없었고 그 중심에는 발차기의 달인 홍영철이 있었다. 심지어 주먹계의 큰 형님인 시라소니조차 홍영철만은 맘대로 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홍영철의 주가를 한껏 높이는데 일조하였다. 이렇듯 조선의 주먹들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실력자가 바로 홍영철이다. 3위 이화룡. 평양이 낳은 또 하나의 거물 주먹으로서 명동파의 보스로 유명하다. 매서운 눈매는 보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으며 팍치기 실력 또한 일품이었다. 아오키 박두성과 더불어 평양에서 어려서부터 주먹을 인정받은 타고난 싸움꾼이었고 대륙으로 진출 수많은 무용담을 탄생시켰다. 남쪽에 뿔뿔이 흩어진 이북 주먹들을 모아 명동파를 조직, 동대문 종로와 더불어 서울을 3분하는 조직으로 발돋움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성격 또한 화통하기 이를 데 없었는데 훗날 서대문 형무소의 부하들과 수감되었을 때 모든 죄를 덮어쓰고 부하들을 풀어달라고 부탁한 사건은 그의 이런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례이다. 이북 출신에게는 한없이 따스하나 이남 출신 주먹들에게는 차가운 면을 보여주었는데 이정재와는 둘도 없는 원수 사이로 유명했던 주먹이었다. 대륙에서 활동하던 시절에는 팍치기 하나로 이름을 떨쳤으나 월남한 다음에는 본인이 직접 싸운 사례는 극히 드물 정도로 조직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었다. 비록 월남한 이후에는 싸움 경력이 미미했지만 그가 젊은 시절 쌓아놓은 경력만으로도 충분히 이름을 거론할 만한 인물이 명동황제 이화룡이다. 2위 김두한. 장군의 아들로 널리 알려진 김두한은 이남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먹이다. 어린 시절 수표교 다리 밑에서 거지패로 출발 사건의 진위가 엇갈리기는 하지만 주먹 1세대인 구마적과 신마적을 차례로 무너뜨린 이해는 그의 커리어의 가장 정점을 차지하는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큰 덩치와는 다르게 스피디한 몸놀림을 자랑했으며 특히 그의 펀치는 입봉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천하일품이었다. 그의 펀치력에 관한 일화는 너무나 많지만 시멘트 벽을 그대로 내지르면 금이 갔다고 하고 벽만 끼고 싸우면
황소대 6마리도 때려 잡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했다. 발차기 또한 홍영철의 버금가는 예술의 경지에 올랐었는데 발차기 하나로 상대의 뺨을 가지고 놀았다는 일화랄지 일본 칼잡이 수십 명과 벌인 맞짱 승부는 지금도 주먹 역사의 명장면으로 빠짐없이 기록되곤 한다. 하지만 극이 주먹계에서 손을 씻고 국회로 들어가면서 그의 주먹 인생은 많이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참 전성기를 내달릴 시점에 국회로 돌아간 것도 그러하거니와 그 유명한 국회에서 벌인 이정재와의 시비 도중 이정재를 때려 눕히지 못한 채 힘없이 풀어준 점은 그의 주먹 인생에서 옥의 티라고 할 수 있겠다. 서대문 형무소에 구속되었을 당시 일본 최강 유도 선수 3명을 순서대로 때려 눕혔고 일본도를 든 일본 야쿠자 패거리들에게도 겁없이 뛰어들어 제압한 사건, 그리고 혼자 수십 명과 싸워 이긴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왜 김두한이 서울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비록 전성기가 지난 상태였고 수만 명의 부하들이 자신의 모든 일을 처리하며 잃을 것이 많던 김두한은 시라소니와의 싸움을 현명하게 피하고 오히려 자기 편으로 흡수했다. 이 점을 보면 그가 상당히 영리한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1위 시라소니 이성순. 시라손이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진 싸움이신 시라손이나 2위부터 4위까지야 사람들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지겠지만 아마 주먹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주저없이 시라손이를 첫 손에 꼽을 것이다. 신의주가 고향인 이 불세출의 주먹은 한마디로 싸움을 위해 태어났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신화를 이뤄낸 사나이다. 그의 주먹 경력은 크게 3단계로 나뉠 수 있는데 13세가 되던 해 싸움에 본격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한 시점부터 약관 20세의 이북 최고의 주먹 박두성을 평양으로 날아가 일거에 때려 눕힌 후 이북 최고의 주먹으로 인정받기까지가 그의 싸움 경력 중 초기라 할 수 있겠다. 이 당시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13세 이후부터 20살이 되기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2~3번 정도 신의주와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며 싸움을 거르지 않았다고 한다. 싸움 경력이 싸움꾼의 요소 중 가장 첫손에 꼽히는 걸로 봐서 그 당시 그는 이때가 수련기였다고 볼 수 있겠다. 그 후 중국으로 날아가 대륙을 평정하던 시절을 중기로 볼 수 있는데 20살부터 시작해 30살 무렵까지 말 그대로 날고 긴다는 1급 주먹들과 때려잡아 그의 성과를 높였다. 이 당시 중국에는 이북에서 손꼽히는 주먹들도 대거 진출했는데 시라소니만큼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대개 한 곳에 정착해 그 지역으로 들어오는 주먹들만 상대하며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시라소니는 대륙 전역을 떠돌며 이름 있는 주먹들을 직접 찾아가 때려 눕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 시기야말로 시라소니를 이야기할 때 그의 주먹 인생 중 최고 전성기라 말할 수 있겠다. 중기를 거쳐 고쿠라 형무소의 복역 중 일본의 주먹들도 차라리 제압한 후 그는 월남을 하는데 당시 서울에는 다들 알다시피 이정재, 이화룡, 김두한 등 소문난 주먹들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대륙에서의 무용담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허풍까지 씌워 저 시라소니는 월남하자마자 신화적인 존재로 주먹들 사이에서 오르내린다. 그에 걸맞게 그는 월남하자마자 맨발대장과 마사이치 고영묵을 때려 눕히며 화끈한 신고식을 펼친다. 결국 너무나 유명한 동대문이 린치 사건으로 인해 불구 직전까지 가지만 그 후 장면의 요진보로 활동하다 주먹계에서 영원히 손을 씻었다. 시라소니에 대한 평가는 주먹계에서 더욱 높이 쳐 주었는데 유지광은 그의 저서에서 역대 최고의 싸움꾼으로 그를 거론했으며 만화가 방학기 씨는 그의 책에서 싸움을 예술로 승화시킨 사나이라고 평가했었다. 주먹꾼은 아니지만 주먹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연예계의 대통령 이마수는 그의 열렬한 팬이었다. 극장 조라치 시절 지나가다 우연히 그의 신기에 가까운 싸움 실력을 본 그는 이후 출근도 하지 않은 채 매일 시라소니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고 하고 동대문파의 원로격인 김사범은 그를 가리켜 조선의 주먹을 뛰어넘어 동양 최고의 주먹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의 싸움을 본 분들 중 상당수가 지금은 타계하셨거나 생존해 계시더라도 고령이신데 싸움 목격자 말에 의하면 그의 싸우는 장면은 너무나 빠르고 민첩해 잠시 한눈을 팔다 보면 뒤돌아가는 시라소니만 구경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주특기인 공중거리 박치기는 두 말할 필요도 없었고 무릎찍기라든지 연이어 급소를 가격하는 피스톤 펀치는 가히 예술이었다. 또한 그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이 그의 동물적인 투쟁 감각이었는데 남들보다 조금 일찍 상황을 파악 대처하는 감각이야말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던 그만의 무기였었다. 그는 싸움을 하나의 스포츠
스포츠로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자신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갔으며 혹 컨디션이 나쁠 때 패배할 것을 두려워해 몸이라도 아프면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몸을 추스린 후 다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만큼 자신의 싸움에 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었다. 그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그가 패배가 뻔한 싸움이라 할지라도 피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동대문 린치 사건만 보더라도 충분히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는 꽁무니를 뺐다는 말이 듣기 싫어서 패배가 뻔한 싸움을 자청했던 것이고, 초반 20여 분간 그의 명성에 걸맞는 신기의 싸움 실력도 무기 앞에서는 결국 처절하게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정재가 수감된 이후 그와 대면을 하면서 그를 감싸준 일화 역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일이 있은 후로 그는 영원히 주먹계에서 손을 씻고 종교 생활에 전념을 한다. 영락교회에서 시작한 그의 종교 생활은 장안동에 있는 성복교회에서 집사 생활을 하다 83년 1월 25일에 운명을 달리하셨다. 시라소니는 그의 드라마틱한 인생만큼이나 이야깃거리가 많은 주목이었다. 제자리에서 탁구대를 세로로 뛰어넘은 일화라든지 김두한에게 형님 칭호를 받은 사건 등은 그가 조선 최고의 주목으로 인정받는 결정적 일화였었다.